주산전화 다시 한번 이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미타드만가입니다. 자, 페노션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4,710원에서 양선으로 굉장히 좀 세게 올려주는 이런 어떤 패턴이 있겠고, 살짝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엄청난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물류대란 지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보면 물류대란 정말 어떤 무서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페노션에 대한 부분, 자 보면 물류 에너지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야 러시아군이 이게 장기전인 것 같아. 보면서 이 푸틴러가 히틀러 아닌 푸틴러가 지금 철거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물류 에너지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러시아 전쟁으로 뭐 주식은 주식이니까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정말 어떤 이 전쟁이 좀 이렇게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코로나 팬덤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국내 정유주와 물류 관련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고요. LNG와 석탄,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의 우려가 확산하며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이미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불안전했고 물류 대란까지 장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부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장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불확실성에서 해운 우리 페노션 형들아, 페노션에 대한 부분, 정유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팬데믹 장기화로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겪고, 이 과정에서 운임과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겁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지난해 물류와 에너지 대란의 연장선에서 러시아 사태 역시 수혜가 예상되는. 그래서 시크리컬 사업 특성상 주가의 피그아웃 더 빨라지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 페노션 이런 부분 PER 1도 못 미치잖아. 보면 그렇게 해서 원래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사의 부담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환경에서 운임 상승을 이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해운 물동량으로만 보면 러시아 비중이 크지 않지만 원자재 수급과 내륙 운송 차질에 따른 파급력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 얼마나 오래 머물지 변수지만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은 물론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 정제 설비 가동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그래서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정유업계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되는. 그래서 물류 가동률이 80%대 후반으로 상승했지만 석유 제품 재고는 가격 5개년 밴드의 하단으로 좀 내려왔다.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신규 정제 설비 투자가 환경 기준의 리스크에 대한, 그래서 증설 부담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 정부가 민간 영세 업체들의 구조조정 본격화할 부분, 그래서 영내 공급망이 더욱더 타이트.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페노션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바짝 저것도 더 바짝 앞으로 치고 나가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항상 용들아, 주식은 인내죠 용들아.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돌아와. 단 좋은 기업에 대해서 페노션 좋잖아.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세스 크라만 형이 얘기한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센스 크라만 형 이런 부분. 자, 투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작업이다. 계좌에 늘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 100%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나무만 쌓아놓았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높아, 위험도와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죠. 그래서 투자는 주식을 비중을 높이면서 리스크와 수익 기회를 높이고,
줄여가면서 다시 리스크를 줄여가는 가정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줄였다가 늘었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몰빵 때려 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현금 100%를 들고 있다면 리스크도 없지만 수익 기회도 당연히 없다. 그렇죠. 현금만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투자는 이 비중을 결정하는 어려운 과정이고.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나 형들아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거기 머물고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우수한 기업을 갖고 있으면 폭등이 오는 날이 오죠. 근데 급락이 오는 날도 와. 근데 폭등이 오는 날도 오니까 결국엔 기회가 되는 거죠. 보면 그때 잘 대응하면 되고 지금 뭐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잖아. 보면 더 나오지 보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10종목에서 15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는 그런 어떤 센스 클라만형의 어떤 그 센스 있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으니까 더욱더 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엑사이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쫄면 안 돼. 버핏 쪽은 항상 공포 속에서 오래서 샀거든. 보면 뭐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보면 그리고 뭐 러시아 병사들도 지네들이 뭐 전쟁을 하는지 몰랐더만 뭐 군사 작전 하는 줄 알았지 다 푸틴러가 다 속였더만. 누가 알았겠어요. 보면. 하지만 우수한 기업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주가 폭락에 대응하려 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무너지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지금 뭐 공포에 무너졌던 사람은 공포 매도하고 주가 하락한다고 좋은 기업을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냥 뭐가 끝나는죠? 손실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나고 팔아야 돼. 이익 나고. 중요한 거는 주식에 있어서 투자자라면 그냥 공포를 이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공포를 잘 못 이기죠. 저도 뭐 포랑이가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잖아. 버티고 있는 거 버티고 그러려니 해요. 보면 살짝 근데 주식 좀 오래 하니까 무뎌졌어. 약간 뭐 물론 초창기에 또 힘들지. 보면 항상 공포가 오는 순간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내 또 극복을 하지. 또 마음의 근력을 또 올려서 마치 보면 철은 두드러지면 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두드러 맞으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 신념이. 바이러스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포에 취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포를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투자 철학, 이 투자 철학에 굳건한 투자 철학이 필요해요. 그 굳건한 투자 철학에 기반해서 인내하는 거죠. 존버하는 거죠. 보면 버티면서 아직도 싸잖아. 보면 앞으로 막 치고 나가면 뭐 그때 한 번 정도는 좀 대응을 해볼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때 하락할 때 이 좋은 기업 모아가는 거죠. 보면 여기도 하락했던 형들아 이 팬더믹도 그 팬더믹 터졌을 때 얼마나 공포적이었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팬더믹 상황에도 공포적이었는데 동학군들이 정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막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 사태 이전에 페노션이 말도 안 되게 실적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막 폭락 나왔죠. 보면. 이때 보면 오히려 더 담아갈 그런 어떤 기회였다. 그러니까 올해가 큰 마음을 가지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기업을 모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포커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올해가
반드시 아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번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불덩이에 대한 부분이 더 막 하늘 높이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패너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방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